선생님 키가 크신데요. 평상시에 보폭 크세요? 양해해 주신다면 총재께서 마스크를.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뭐 여러분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4% 정도 1월에서 8월까지 떨어진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. 한편으로 보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신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 지난 2, 3년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때문에 금융 불안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금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금리가 1, 2%대로 한 10년은 계속 될 거로 예상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이 젊은 이 신혼 가구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국제 경제 상황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 자산을 전부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구가 뭐 몇십만 가구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. 네, 전체 통계로 보시면 네. 38만 가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돈 다 그 현금화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집도 팔고 다 팔아도 금융권에서 진 부채를 다 못 갚는다.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예. 전체 대출받은 가구 가운데 이런 가구는 3.2%. 예.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. 예. 문제는 이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의 규모는 그의 2배라는 거예요. 예. 비중으로는 3.2%인데 대출금으로 환산해서 비중을 따진다 하면 6.2% 정도 되니까 예.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.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고위험 가구만 말씀을 드린 거고 예. 취약차주라고 해서 고위험까지는 아니지만 다중채무자이거나 예. 저신용자이거나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한다라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지 예. 않겠습니까? 그런데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.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.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고는 있는데 그 대상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. 예.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자율을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. 그렇죠. 예, 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이 빨리 나와야겠군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네.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. 유예한다거나 뭐 나눠내게 한다든가. 일단 중금리 대출을 통해서 그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다 이 여과 없이 이런 충격파를 받지 않도록 예. 정책 자금으로 고정금리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그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예. 여러 가지 뭐 안심전환 대출 이런 것들을 출시합니다만 대상자가 워낙 한정돼 있고 예. 또 뭐 집에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대상이 적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현장 상황과 맞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